소중한 건강을 방치한 죄를 심판합니다. 리얼 건강 심판쇼 헬스 판사! 자, 처벌이 아닌 처방을 내리는 건강 법정이 열렸습니다. 오늘 사건을 맡아주실 헬스 판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오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1202. 본 사건은 엄마가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며 엄마의 휴식을 되찾아달라는 딸의 고발 사건입니다. 늘 제가 본 엄마는 에너지가 넘치고 24시간을 바쁘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크고 보니까 엄마가 너무 체력을 안 챙기시고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누가 봐도 효녀잖아요. 여러분, 저희 원고가 이렇게 속이 깊습니다. 뭐 일단 어머니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예. 피고 측 반론하시죠. 제가 그동안 바쁘게 산 건 맞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산 거잖아요. 저도 벌써 몇십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쁜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쉬는 걸 잘 모르겠는데 저희 딸은 컸다고 저한테 잔소리만 해요. 딸한테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어머, 야. 재판장님, 피고는 두 자녀를 모두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키워낸 정말 국가대표급 엄마입니다. 예, 상을 줘도 모자란데 고발이라고요? 억울합니다. 피고로 여기 앉아있는 것도 억울합니다. 아니, 우리 오정태 변호인은 저 늘 억울하신 것 같아요. 예, 제 얼굴이 이런 것도 억울합니다. 예, 정말 운동선수인 만큼 원고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 딸이 보기에 엄마의 이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아마 저희의 증거를 보시면은 다 이해하실 거거든요. 자, 증거 같이 보시죠. 아, 이게 엄마의 하루 일과표입니까? 어머. 오 마이 갓. 아니, 업무 중이 왜 이렇게 길어요? 아, 오전엔 딱 노시나 했더니 오전은 또 온라인 수업이네요? 네. 아니, 잠을 너무 조금 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근데 피고는 연예인이에요? 왜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왜 이렇게? 아니 제가 학습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아. 10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지를 하다가 외국에 유학을 가는 애들이 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 수업을 그냥 싱가포르 간에 대만에 간에 해주고 일요일에 이제 제가 제 공부를 하러 가요. 피고의 하루 일과만 봐도 원고의 걱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 피고의 일상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깜깜하게 시작하는 VCR 처음 봤어요.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11시 넘어서. 거의 11시 넘어서. 오늘은 뭘 먹을까? 밤 11시 넘어서 야식을 드시는 거네요? 이거 야식이 아니라 저의 저녁인데요. 이것도 별로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때는 식욕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밤늦게 드시는 그런 습관들은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밤늦게 먹으면 다음날 몸이 더 피곤해지거든요. 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피로 물질을 배출하고 또 숙면 호르몬을 분비해서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음식물을 또 소화시키느라고 수면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컨디션 회복이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이고 피곤했다. 여섯 시에 일어나시고? 어머, 6시. 야, 피고의 이 수면 시간만 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건강법정에 고발당할 만할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자요. 이불 깔아줄게. 자장 가족. 아, 일어나서 또 컴퓨터를 켜요? 네.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데요. 아이들 수업 진도 결정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편이에요.
과일에다 요거트 부은 것 같거든요. 좀 약간 보양식 같은 거를 해서 드셔도 지금 모자랄 판에. 수업을 해볼까요? 여기 승패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지금 계속 그러면 또 수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시에 수업 나가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수업이에요. 수업 아니면 진도 결정. 자, 끝났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보자. 바이바이. 진짜 24시간이 모자르시다, 진짜. 야, 손이 왜 그래? 손도 불편하신가 보네요. 관절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절이구나. 이게 절인 거 같은데요. 어떡해. 네. 다리가 차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긴장을 했을 때 뼈가 이렇게 어긋나듯이 지금 약간 근육 경련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근육 경련이 생기는 건데 이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피고의 이 생활 습관이나 이 수면 패턴 이런 증상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조금 의심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구급차를 부를까요? 나 그렇게 안 아파요. 되게 아니, 적극적이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도 점심은 밥같이 드시네요. 네, 안 그러면 쓰러져요. 저녁 때 별로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네. 맛있나? 아, 근데 딸은 어디 있어요, 지금? 딸은 서울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고발만 한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식사하시고 나면 그냥 소파에서 잠깐 이렇게 좀 푹 늘어져 있고 싶거나 막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게 안 돼요. 와, 움직여야 돼요. 이제 2시는 또 출근하시네요. 아, 이제 출근. 네. 야. 증거를 보고 지금 많이들 놀라셨죠? 저도 놀랐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추가 증거 제출합니다. 고혈압, 동맥성, 본태성, 원발성, 전신. 고혈압도 있고 위염의 역류성 식도염. 이런 증상이 있었던 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3, 4년 됐던 것 같아요. 꽤 된 것 같은데 기억에 나는 건 3, 4년. 고혈압은요? 고혈압은 혈압이 185까지 올라갔어요. 185요. 네, 그랬더니 여기가 막 당겨가지고 못 있겠더라고요. 병원에서 갔는데 선생님이 왜 인제 왔냐고. 자, 그런데 여기 원고가 할 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저희 엄마가 약을 초반에만 드시고 중간에 스스로 그냥 중단을 하셨거든요. 고혈압 약이요? 네, 맞아요. 네, 끝까지 안 드세요. 처방 받은 걸. 그게요, 고혈압을 먹었더니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하고 막 웃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웃어져요. 뭔가 이렇게 저조해지는 내가 막 밑으로 깔려가는. 아, 혈압약이 그렇게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혈압약이 특히나 이렇게 먹다가 말면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실제 진료 보면서 그렇게 혈압약을 끊으시는 분들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철컹철컹해요. 되게 놀라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실제 이 혈압약은 처방받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이 혈압을 적절하게 낮춰서요. 다른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때를 조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느 정도로 병원을 가기 싫어하시냐면 전에 지하철역에서 계단에서 혼자 구르신 적도 있으시고 네. 집에서는 이제 샤워를 하시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적도 아이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머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라고 하셨었는데 병원을 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피고 본인이 본인을 뭐 치료할 줄 아는 뭐 기술을 갖고 있어요? 왜 병원에 안 가요? 어디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해서 안 갔고 그냥저냥 뭐 참만 해서. 참을만 해서 네. 참을성이 있습니다, 저희 피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엄마가
이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이가 빠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치과를 가라 이렇게 좀 잔소리를 했더니 그제서야 가셨는데 치과에서도 뭐 딱히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진짜 그만 시켜. 아니, 이 정도면 원래 몸이 약하신 거 아닙니까? 되게 건강해요, 저. 내가 여기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저는. 아니, 너무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시기엔 오늘 증거가 되게 심각해요. 너무 걱정되는데. 젊어서는 운동 많이 했어요. 40대에는 일본에서 배구팀에 들어가서 배구 선수를 뛰었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몸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또 갱년기도 오고 하니까 다들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맨날 젊었을 때는 뭐 날라다녔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걷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왜 이렇게 나이 들면 이렇게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겁니까? 판사님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생사고라. 생로병사. 생로. 예? 생로. 늙을로. 선생님이라고 또. 네, 생로병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생로병사일까요? 네, 순서대로라면 태어나서 아프다가 나이가 들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잖아요. 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생병로사? 생병로사. 그렇죠. 이거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또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네, 왜 생로병사냐 하면은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이 들어도 건강하신 분은 또 있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없던 병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염증 노화 때문인데요. 야, 염증은 제가 알 것 같아요. 노화도 알 것 같은데 이게 붙어버리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예, 이 염증 노화는요, 말 그대로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염증을 말하게 됩니다. 미약하지만 이 전신의 만성적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전신적인 이 저등급 염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등급?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혈액은 맑은 물처럼 깨끗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급성 염증이 생기면 물에 녹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저 덩어리처럼 염증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염증 노화는 아까처럼 덩어리진 큰 염증은 없지만 물 색깔은 맑은 물과 비교하면 달라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연한 염증이 계속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약한 염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장염, 위염, 관절염, 피고가 앓고 계신 역류성 식도염 전부 다 염으로 끝이 나잖아요. 결국 이런 질병들이 다 염증이라는 건데요. 약한 염증이라도 지속되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염증 노화는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혈액의 흐름이 더뎌지고 그러면 이 세포가 영양분과 산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겠죠. 결국에 산소가 이렇게 부족해지게 되면 세포가 죽거나 손상되면서 기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가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진 이유로 염증 노화를 지금 의심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염증으로 혈관벽이 두꺼워지게 되면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육세포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근육 조직에 이 제대로 기능이 되지 못하면서 이 피고처럼 자주 심하게 근육 경련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판사님들 염증 노화라는 말로 겁을 주시는데 사실 피고가 환갑이 넘는 나이에 이만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염증 노화보다 피로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원고 측이 있습니다. 원고 말씀하세요. 네, 엄마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잠을 너무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수면의 질도 되게 낮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피고의 수면 습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 그 시간에 TV는 뭐하러 켜요? 새벽 2시에. 아니 그냥 켜놓으니까 졸리서. 그러니까 이게 졸음이 오라고 이렇게 켜놓는 거네. 엄마들은 꼭 저러던데 우리 엄마도 그러던데. 잠이 오나요, 저러면? 아우 테레비 켜고 잤네. 또 TV 보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등허리가 아파서. 아, 등허리. 깊은 수면을 못 하시군요. 어떡해. 아이고야. 정말 성한 곳이 없으시네. 정말 이 시간에 자야 되는데 아깝다, 시간. 이렇게 끙끙 앓으시면서. 아니, 목이 왜 저렇게 아프신 거죠? 오래 누워 있으면요 뒷골이 땡기고 여기서부터 등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오래 누워 있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오래 눕지도 않으셨잖아요. 아니 더 오래 누운 건데요. 글씨가 왜 이렇게 흐려 보여? 근데 저 시간에 일어나면 가끔 눈이 침침해요. 잘 안 보여요. 내 눈이 아프다. 고문이야. 아, 누구를 보는 게 이렇게 어머니. 아픈 건 정말 오랜만이다. 오늘 이 정도면 제가 빨리 저 원고 이겼다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가뜩이나 4-5시간밖에 못 주무시면서 저렇게 자다 깨다 하시면 피곤할 수밖에 없죠. 따님이 걱정할 만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독립을 해서 이제 엄마가 자는 모습은 화면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솔직히 화면 보고 좀 충격을 받기는 했어요. 저러면은 사실 안 아픈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치. 예, 별거 아니야. 뭔 소리야. 원래 나이 들면 다 잠이 없어지고 등허리도 아파지는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보는 내내 제가 막 괴로울 정도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TV를 켜놓고 자는 습관도 되게 문제 있어 보이거든요. 원래 잘 때는 깜깜해야 돼요. 암막 커튼 쫙 치고 안대도 촥 라벤더 오일 몇 방울 뚝뚝 흘려가지고 딱 하면은 이제 잠이 그냥 수 이렇게 들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 아니, 근데 우리 피고도 TV를 끌고 자려고 했는데 끄기 전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아유, 맞죠? 아니네. 과학적이잖아. 그래서 그래, 아주 그냥. TV를 켜고 자는 거 어쩔 수 없. 아니, 미래 씨도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맨날 드라마 보다가 TV 켜놓고 잔다는데 뭐.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맥주 먹다가 맥주 먹다가 90도로 자는 거죠. 아니, 똑같네. 네, 보니까. 뭐. 네, 이렇게 사실 TV나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경우들 많으신데요. 이건 사실 수면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불을 켜거나 TV를 켜거나 이렇게 하면 빛과 소리에 계속 자극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요.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도 피곤해지는 거죠. 아니, 피고 혹시 저렇게 자고 나서 안 피곤합니까? 괜찮아요? 피곤하죠. 어떨 때는 일하는 중에 잠깐 시간 나면은 그 차에서 자요. 근데 제가 사실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피곤하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 피고처럼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요. 7시간 이상 주무시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보통 30% 높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밤 10시에 수면이 시작되는 사람에 비해서 자정 또는 그 이후에 수면이 시작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좀 아파하시고 눈도 약간 침침해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자꾸 뒷골이 땡긴다고 하시고 두통도 자주 생긴다고 하시고 아까 화면에서처럼 막 앞도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피고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 지 얼마나 되셨죠?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피고가 두통이나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이런 증상을 봤을 때 단순히 좀 피곤하다, 체력이 떨어졌다 수준이 아니라 아마도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사실 진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성 피로 증후군, 이 증후군이라고 말하면 병 아닌가요? 네, 만성 피로라고 하는 건 피곤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쉬어도 풀리지 않는 상태인데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만성 피로 때문에 통증 질환이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통증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게 이 질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야, 그러면 그냥 좀 피곤한 건지 만성 피로 증후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해볼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먼저 원인 없이 심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됨, 집중력 혹은 기억력 저하, 목이나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붓거나 아픔,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음, 운동 또는 무리한 활동 후 24시간 이상 피로함. 자, 각자 몇 개 해당하는지 볼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어요. 전 6개. 6개요? 와, 근데 저도 좀 바쁘거든요.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가진단 항목에서 4가지 이상 항목이 6개월 이상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피로가 쌓였을 때 이게 지나쳐서 병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저희가 염증 노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몸 안에 염증이 쌓인 상태에서 이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은 이 염증 상황에서 증가하는 다양한 염증 물질, 이 사이토카인이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해서 시상하부나 내강 같은 자율신경의 중추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만성 통증과 전신적인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피로감 때문에 신체 활동은 줄어들고 자연히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또 증가하니까 다시 염증이 악화되는 이 악순환이 초래되는 거죠. 네, 실제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는 환자의 혈액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염증성이 높을수록 피로감과 또 통증 등의 증상이 심각해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몸에 염증이 쌓인다고 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이제 느껴지시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염증 노화가 의심되는 피고의 남은 건강 수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명 마이너스 15년. 15년이나 줄어든다고요? 야, 그러면 어떻게 돼? 손녀딸 중학교 가는 거 못 봐요. 남은 시간이 15년이 줄면은 안 되는데. 절대 안 되죠. 건강 수명이 15년이 차감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아보죠.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이 사망이나 만성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장기간 혈중의 염증 지표가 높은 사람들은 혈관질환, 암, 당뇨 등의 이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염증 노화가 유발할 수 있는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 이 3가지 질환을 모두 보유할 경우 남성은 14년, 여성은 15년 수명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 노화가 몸속에 염증을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수명을 단축시킬 만큼 여러 병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염증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염증 노화의 만성적인 이 저등급 염증은요, 이 면역세포의 반응성과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염증 노화 상태에서는 T세포와 B세포의 수와 기능이 감소하고요. 새로운 항원에 대한 이 대응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의 방어선이 무너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게다가 피고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만성 피로 증후군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는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또 면역 시스템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여서요. 만성 피로가 장기화될수록 면역력은 더욱 저하가 됩니다. 염증 노화와 만성 피로 증후군 또 면역력이 서로 끊을 수가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염증 노화라는 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면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판사님들이 이게 똑똑하고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나이 탓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염증 노화는 분명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늦추고 또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 똑똑한 판사님 똑똑하죠? 네.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사람이 와리가리예요. 자, 도와주실 거라 정말 말이 믿었어요. 달라. 네. 아니, 똑똑하시잖아. 진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뭡니까? 무슨 방법이에요? 네, 최근 연구에서요. 염증 노화도 생활 습관, 그리고 특히 식습관이죠. 네, 운동,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서 염증 노화의 발생과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노화의 조기 관리가 노년기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건강하고 젊게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이 염증 노화도 늦출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엄마 좀 구해봅시다. 네, 화이팅! 네, 방법 좀 빨리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럼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줄 참고인 모시겠습니다. 역대급 참고인 등장이었습니다. 아니, 딱 보기에도 에너지가 너무 넘쳐 보이시고, 너무 좋아요. 피부도 막 빛이 나고요. 근데 이 나이가 우리 피고랑 동갑인 64년생이시라고. 정말요? 우리 피고처럼 그러면 한때 염증 노화로 고민하던 분 맞으세요? 얼굴에 이게 질투하지 마세요. 예. 얼굴에 이게 생기가 도시는 게 와 정말 젊어 보여요. 저도 지금 오 변호사 말이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염증 노화가 있었단 얘기죠. 심지어 이게 심해서 잔병 치레까지 하셨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제가 라인 댄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논술 강사를 했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책만 보다 보니까 몸의 밸런스도 무너지고 또 이 복부 비만까지 생기더라고요. 또 그때는 더 젊었는데도 골골했어요. 찬바람만 불면 툭하면 감기가 걸리곤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직업도 또 건강 상태도 아주 180도 달라졌는데 네.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그 완경이 되면서 1년에 한 번 그 정기 검진을 하는데 제가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멀쩡하던 제 뼈가 왜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지 전 너무 의아해서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허허하게 웃으시면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뭐 기분이 나빴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죠. 네. 제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열심히 먹었어요. 네네. 근데 되레 그 칼슘이 뼈에 가서 붙질 않고 혈관에 쌓여서 경동맥 석회화가 생긴 거예요.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원인이 제 몸에 숨어 있던 염증이 바로 원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염증을 없애기 위한 저만의 건강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동맥 석회화? 그게 대충 알 것 같은데 자세히 뭐죠? 이것도 염증 노화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이름이 기분 나빠요. 이름이. 이름부터 기분이 나쁘죠. 예, 기분 나빠요. 석회화 된 거죠. 혈관이 석회화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혈관 안쪽 벽에 칼슘이나 혹은 콜레스테롤, 지방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또 이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처럼 혹은 투석받는 분들 보시게 되면 이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동반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혈관 석회화가 흔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염증으로 혈관이 손상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석회화가 쉽게 진행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이 혈관 석회화는 염증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염증이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 석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석회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이 혈관 석회화로 끝이 아니란 데 있죠. 이 뇌로 가는 혈관에 석회화가 생기게 되면 이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 뇌졸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심장 주변에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혹은 협심증, 심하면 심장 판막 질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이나
염증 노화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작은 염증 하나가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심하면 사망까지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제 몸에 있는 그 염증부터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주 활기 넘치는 우리 참고인 전윤숙 참고인의 평소 모습과 건강 관리 방법이 아주 궁금해집니다. 만나보시죠. 터치, 홀드,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1, 2, 3, 4, 5, 6, 7, 8, 8. 자, 우리 수강생들의 워너비인 거잖아요. 강의하실 때 수강생 분들이랑 이렇게 옷을 일부러 맞춰 입으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예쁘게 입으시라고 제안도 하고 또 분위기도 많이 띄워드리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듣는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젊어진대요. 추석 때 손주들이 와서 같이 소다밥 제가 이제 가르쳐주면서 했더니 너무 놀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할머니 인기 짱이었어요 그때. 선생님 혼자만 드시는 그러게 과일 주스 이런 느낌인데 뭘 드시는 거예요 혼자? 제가 저것만큼은 꼭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필수품이죠. 우리 원고 저런 거 눈여겨 봐주세요. 꼭 저런 데 관리 비법이 좀 숨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야 진짜 젊어 보이신다.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진짜. 야. 몸매 너무 예뻐요. 계속 미소를 지으시면서 운동을 하시네요. 저렇게 신나게 춤추다 보면은 이 몸속에 있는 염증도 그냥 다 탈탈탈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증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고령의 성인을 대상으로 댄스 운동을 12주간 실시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운동 후에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또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산화 스트레스 이 지표는요, 세포 손상과 노화, 나아가서는 염증 반응의 주요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이 다시 말해서 춤을 추다 보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손상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저도 라인 댄스를 단순히 즐겁게 춤을 춘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요. 저의 그 노화를 관리하는 저만의 운동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심히 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집중해서 잘 봤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드시는 음료가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혹시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라인 댄스로 그 노화를 관리하고 있다면 저 음료는 제 몸속의 염증을 없애주고 제 활력을 지켜주는 저만의 관리법입니다. 그 정체를 좀 빨리 확인해 볼까요? 그럼요. 저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는군요. 야, 매번 저렇게 싸서 드세요? 네. 식사 제때 하시고 이런 거는 진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정확히 하시네요. 내가 먹어야 할 것들을 집에서 이렇게 싸갖고 다녀요. 라고 해야 돼. 저 어머님들 진짜 좋아하시죠? 그리고 당 떨어져. 네. 탄수화물 꼭 챙겨들. 떡은 필수야. 떡 항상 있어요, 떡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운동하고 나서 먹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어디 맛만 한번 볼까? 이렇게 맛있어요. 맛은 있죠. 그렇지 맛은 봐야죠. 아니 눈앞에 저렇게 맛있는 게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 아유, 맛보다 배 터지겠네요. 되게 맛있게 드신다. 생각보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정말 어떡하면 좋아. 인간적이셔. 아이 몰라. 그래도 사람이 다 또 먹자고 하는 건데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돼요. 잘 먹었네. 이거 드세요. 아니 뭐야 이거? 목매이겠습니다. 나는 음료만큼은 내가 꼭 먹는 게 있어요. 저는 주세요. 비밀이 있나? 잠깐. 그거 대신 이걸 드세요. 당근. 당근이에요? 당근이네. 당근이죠. 아. 당근이잖아 당근 맞죠? 맛도 아주 깔끔하고 좋아. 선생님
건강 비결이 당근 착즙 예, 주스였나요? 저는 이런 음료를 쓸데없는 거 안 먹어요. 딱 이런 거 먹어요. 네, 당근 속에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루테인은 눈의 망막, 특히 황반 부위를 보호하는 색소 성분이거든요. 또 베타카로틴은 눈의 망막 세포를 돕고 또 눈의 피로를 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당근 주스 속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은 활성산소에 의한 망막의 손상을 억제하면서 또 눈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게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라이브를 위하여! 예뻐지기. 나는 정말 이게 진짜 당근인 것 같아. 염증을 다스리고 활력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섭취하던 음료의 정체가 바로 당근을 껍질째 착즙한 당근 주스였습니다. 당근 송! 나 보고 싶니? 당근! 나 생각나니? 당근! I love you, you love me. 당근! 네. 활력이 넘치는데요? 아, 노래만 불러도 활력이 넘치네. 네, 지금 눈이 좋아졌어요, 심지어. 피부가 네, 이 박자를 못 당근이 맞죠. 아. 눈에 저기요? 네. 말씀할게요. 네. 이 당근이 눈에 좋은 이유는 당근 알고 있었는데 이 참고인 주장처럼 염증 노화를 다스리는 데도 당근을 껍질째 착즙한 주스가 도움된다는 거는 솔직히 처음 알았어요. 어허. 정말 그런가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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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지금 노래한 거예요? 네, 당근 착즙 주스가 무슨 색이었죠? 주황색. 주황색. 당근이 굉장히 예쁜 주황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주황빛을 내는 이유가 바로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비타민 A의 또 다른 별명 뭔지 알고 계세요? 비타민 A? 에이? 에이, 모르지. 네, 굉장히 좋은 건데요. 바로 재생 비타민입니다. 아. 눈, 피부, 또 면역을 지키는 세포 재생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아, 그럼 그래서 참고인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생기가 돌았군요. 그런가 봐요. 재생 너무 좋아. 네. 특히 당근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또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식품별 베타카로틴 함량을 보더라도 양배추에는 13 마이크로그램, 비트는 1 마이크로그램, 인삼은 4 마이크로그램인데 비해서요. 당근은 바로 5,51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정말 많죠? 와, 맞네. 그래서 그 당근을 채소계의 인삼이라고 부르나 봐요. 맞습니다. 네. 네. 인삼이 좋은 이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인삼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바로 사포닌 때문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근 속 베타카로틴 역시 사포닌처럼 염증과 노화를 억제하고 또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산화, 항염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당근을 채소계의 인삼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네, 당근 착즙 주스에 들어있는 이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고요. 노화된 사포나 이런 염증 세포를 공격하고 반응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이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분들에게서 면역 세포의 기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파르카리노린과 이 파르카린디올이라는 항염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염증 유발 인자를 낮추고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또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증거물로 실험 영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저 덩어리를 염증 노화로 오염된 세포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런데 당근 착즙 주스가 들어오면 저렇게 하얗게 변해서 재생되는 게 보이시죠? 어머머머, 뭐야? 네, 이렇게 당근 착즙 주스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 같은 이런 항산화 성분이 이 몸속의 이 활성산소, 염증 물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다 보니까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이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야, 이 당근 착즙 주스가 뭐 단순한 음료인 줄 알았더니 몸속의 염증 반응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확실하게 보이니까 신기합니다. 우리 피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근이라면 먹을 수 있죠.
또 약을 또 싫어하시니까. 제가 약 먹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근데 당근은 채소잖아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길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참고인이 처음엔 생당근을 먹다가 지금은 당근 주스만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더 도움이 되나요? 네, 사실 당근에는요, 베타카로틴 외에도 천연 보호 물질인 식물성 화합물에 들어가는 루테올린, 콜로로겐산, 페놀류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의 섭취를 위해서는 생으로 당근을 먹는 것이 조금 중요한데, 또 생으로 또 드실 때 보통은 또 이 껍질을 다 까서 드시잖아요. 다 깎아 먹어야 이게 막 흙 같은 것도 막 껴있고 하니까 그렇게 또 파는 경우도 있어요. 다 깎아서. 맞아. 사실 당근의 진짜 좋은 영양 성분은요, 껍질에 가장 많고 또 껍질째 생으로 섭취해야지만 당근의 영양소를 온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껍질을 깎은 생당근을 먹은 그룹과 껍질째 착즙한 당근 주스로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당근 착즙 주스로 섭취한 그룹이 혈장 베타카로틴 농도가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엄마가 고혈압 관리를 정말 안 하셔가지고 걱정이 또 되거든요. 당근 주스가 혈관에도 도움이 될까요? 우리 몸에 마치 녹이 쓰는 것처럼 세포를 손상시키는 지질 과산화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90일간 성인 17명에게 매일 당근 착즙 주스를 마시게 한 후에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산화 수치는 높아지고요. 지질 과산화 물질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염증 노화를 이 당근 착즙 주스가 잘 청소해줘서 혈관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고 있게 얼른 달라. 우리도 달라. 드십시오. 나도 달라. 드세요. 달라 할 줄 알고 우리 참고인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색깔 진짜 예쁜데요? 근데 흙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냄새는 홍시인데? 특히 운동 후에 먹으면 너무 좋아요. 점도도 좀 있어가지고 진짜 뭐 딱 먹는 느낌이 나네요. 뭔가 건강한 맛. 야, 이게 깔끔한데 진짜 이게 당근만 들어있는 거예요? 네. 특히 이 갈증 해소에 건강한 음료를 먹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유, 원고 어떠세요? 젊은 사람 입맛에도 맞나요? 지금 이렇게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SNS에 인증샷으로 올리고 싶어요. 당근이 더위를 싫어해서 고랭지 등 높은 지대의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고산 청정 지역에서 자란 당근이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은 채소니까 그냥 물 먹는 듯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먹어도 되겠죠? 네, 당근 착즙 주스는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량은 없지만 또 과다 섭취는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또 특이 체질이거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참고인을 통해서 염증 노화를 늦추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피고 원고 판결 전에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면은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곁에 있지를 못하게 되니까 더 걱정이 돼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지? 이제는 고생하지 않고 본인의 몸 챙기면서 건강 챙기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고도 한 말씀 하시죠. 지금까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게 애들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건강한 게 애들을 위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 알았고요. 제 몸을 챙기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미나야, 잔소리 더 해도 돼. 둘, 셋. 하나부터 열까지가 너의 소리. 여기 노래 많이 하네요. 자, 그럼 본 건강법정은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겠습니다. 피고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염증 노화와 작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는 앞으로 잘 먹고 잘 자는 것을 일상의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한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피로를 털어내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또한 꾸준히 당근 주스를 섭취하여 염증 노화를 늦추도록 한다. 판결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지 않고 염증도
피로도 다 씻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파이팅! 그걸 조금 움직였다가 땀나네. 아우 시원해. Channel A